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 관련 전시회가 누적 관람객 23만 명을 돌파하는 인기를 끌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한 고려시대 나한상 50여 점을 출품한 창녕사터 500나한 전시입니다. 호주 언론은 오징어 게임은 비켜라, 한국의 다음 주자는 나한이다 라든지 나한전은 2022년 가장 아름다운 전시 중 하나다 라든지 하면서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어떤 마을 주민이 병약한 아내가 산비탈을 지나기만 하면 몸이 좋아져서 이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짓다가 500나한상을 발견했다 라고 전하고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나한상이 코로나로 지친 호주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평했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의 고통과 세속적인 애착이 오히려 500나한의 평화로운 명상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창녕사터 나한상은 2018년 9월부터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첫 선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특별전은 이듬해 3월까지 연장될 만큼 인기를 끌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뽑은 그의 전시로 선정되어서 서울 순회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21년 전에 철저하게 파괴된 철터에서 훼손된 채 나타난 500나한이 어째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이처럼 친근한 이웃처럼 다가와서 성찰과 위안을 준다는 것일까요? 21년 전인 200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1리에 살던 주민이 암자를 새로 짓기 위해서 경작지 평탄 작업을 벌이던 중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람 형상의 석상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긴급 발굴이 이어졌고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등장하는 창녕면 기와가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창녕사터였다는 것입니다. 발굴 결과 총 317점의 석상이 출토됐고요. 그중 완형은 64점이었습니다. 나머지 250여 점은 머리와 몸체가 분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석상은 열에 노출되어 채 확인되었고요. 석상을 모신 금당 또한 화재로 폭삭 내려앉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1998년인가요? 제주도 연명 선원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 750여 점과 삼전불이 훼손된 예가 있죠. 승유억부를 내세운 조선에서도 누군가 창녕사 석상을 훼손하고 아예 불에 태웠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사찰로 몰려가서 불상을 태우거나 깨트린 유생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국조보관을 보면 성종 때 인수대비가 출가한 비구니의 처소인 정업원에 내린 불상을 유생 이벽 등이 불태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인수대비가 그 자를 엄벌에 처하라 라고 아들 성종에게 권했지만 성종은 유생이 부처를 물리치는 것은 상을 줘야지 죄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일축했다라고 합니다. 또 1568년에 유생 성여신이 경남 산청의 단속사에서 글짓기 행사를 하던 중에 불교 책판을 불태우고 500나한상과 사천왕상의 목을 잘랐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리학자 최영경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성여신에게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불상 훼손과 불판 소각 사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경기 양주 회암사의 각 건물이 불에 탄 모습으로 확인됐고요. 그 속에서 무참하게 잘린 채 흩어져 있던 불상의 조각들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명종 때 중흥기를 누리던 절이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유생들의 파괴 행위로 폭삭 무너져 버린 겁니다. 창녕사 석상과 금당의 운명도 아마 비슷한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창녕사터 석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500나한상입니다. 나한은 범어인 아라한의 줄임말인데요.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자를 가리킵니다. 왜 500나한일까요? 석가모니가 입적한 뒤에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서 석가모니의 생전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모인 500명을 500대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불제자였던 나한은 점차 재앙을 물리치는 신통력을 갖춘 존재로 인식되었고요. 후대 사람들은 이 나한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해서 숭배했습니다. 사실 다른 부처나 보살상은 요즘 말로 엄근진이면서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죠. 얼굴은 뚜렷한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부처와 보살상을 만들 때는 수인을 지은 손이나 팔의 모습 혹은 옷이나 손에 든 물건 등으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한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갖고 있고 포즈 또한 파격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불상을 하나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는요.
500 나한상을 만드는데 똑같은 패션에 똑같은 얼굴로 만들어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상의 경우는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나한상의 얼굴은 다른 불상에 비해서 좀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나한이라는 존재가 대승불교 이전에, 즉 석가모니와 가까이 있던 성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인의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이국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익살이라는 것입니다. 영천 은혜사 거조왕과 강릉 보현사의 나한상은 물론이거니와 국립 대구박물관 소장의 청동 및 금동 나한 자상과 동국대박물관의 목조 및 소조 나한상 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녕사태에서 확인된 500 나한상의 얼굴은 어떨까요? 정면상이 대부분이지만 대화를 나누듯 하거나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거나 생각에 잠겨서 턱을 괴고 있거나 바위 뒤에서 살짝 고개만 내민 그런 나한상들도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치켜뜨거나 내리뜬 눈,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진 눈, 그리고 화두 해결을 위해서 고뇌에 빠진 눈, 잔뜩 화가 나서 째려보는 눈 등 시선 처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또 양 입술을 위로 올려서 가볍게 웃고 있거나 입꼬리가 내려가서 침울한 표정을 짓는 나한상도 있습니다. 일상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것이죠. 당대 조각가가 500 나한상을 한 곳에 봉안할 때 그런 전체적인 배치와 구성까지 고려한 것이겠죠.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창녕사 500 나한상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불상의 엉근진 표정도 아니고요, 다른 나한상처럼 이국풍 얼굴도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열린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의 제목이 당신의 마음을 닮은 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서 전시실에 일렬로 전시해 놓은 나한상들을 바라보는 순간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친척이나 친구, 이웃집 사람의 얼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나한상과 꼭 닮은 누군가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뿐이 아니고요, 나와 비슷한, 아니 나보다 조금 못생긴 나한상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싶어졌죠. 왜 그렇게 친근한가 했더니 얼굴 전문가의 해석이 그럴듯하더군요. 창녕사 나한상의 얼굴 크기가 대략 12cm인데 이것이 절묘하다는 겁니다. 조각가가 작업할 때 동작거리가 약 60cm인데 그 60cm에서 황반에 맺히는 얼굴 크기는 약 12cm이다. 즉 안구의 시축이 약 25mm이므로 황반의 직경 5mm에 알맞는 크기는 60cm 거리에 있는 12cm 크기가 된다. 즉 60cm 거리에 두고 12cm의 얼굴상을 조각할 때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게 된다. 이 거리에서는 얼굴 전체가 한눈에 시야에 들어간다. 정보 착련의 위험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상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녕사 나한상의 얼굴은 매우 한국적입니다. 솟은 것은 깎아내고 튀어나온 것은 밀어넣었고 패어 들어간 것은 메워서 일부러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솟은 코는 볼과 이마의 높이로 낮아지고 눈자위와 입술 부분은 살짝 올라와서 패인 고를 메웠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준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다비드 상가는 천양지차죠. 시쳇말로 오징어 얼굴이다 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창녕사 500 나한은 입자가 굵은 화강암을 다듬어서 제작했죠. 그러니 조각이 쉬웠겠습니까? 창녕사 500 나한을 유심히 보면 일부에서 입술을 붉게 칠한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대부분의 불상에서도 붉은색의 흔적이 보입니다만 화강암 불상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채색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강암의 약점은 세월이 흐를수록 심해지는 풍화작용이죠. 그러니 500 나한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더욱더 뭉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창녕사 나한상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 얼굴도 신체도 알아보기 힘든 돌로 돌아갈 것이다. 돌로 돌아가는 나한상이야말로 실은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라고 철학적으로 해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징어 얼굴이 창녕사 나한상의 미덕이 아닐까요? 그리고 창녕사 500 나한상 하면 제 입맛에 꼭 알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평생 돌에 먹줄을 긋고 불상을 새겼던 석공이 설악산 신흥사의 무산 오연선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스님, 평생을 돌에 걸었는데 이제야 보니 헛것이었네요. 이제서야 눈을 감고 이 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진난만한 동불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암벽에는 마애불이 보이고요. 그 옆 바위에는 연등불이, 그 앞 반석에는 삼전불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을 뜨고 쳐다봐도 나타나지 않아서 먹줄을 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라고 했다죠.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무뎌진 창녕사 500나안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봅니다. 그 안에서 혹시 부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